용어의 설명, 중앙선의 종류. 전원이 켜진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네, 용어의 설명, 중앙선의 종류, 실선. 실선이라고 하면 실을 연결된 실을 쭉 늘여놓은 것 같이 끊임이 없는 선, 그러나 실한 선. 네, 실선. 차로 변경과 주차 등을 제한하는 차선이다. 실선 복사. 제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실선을 두 줄로 그어놓은 것이다. 놀아서일 때 금주의 의미가 있는데 한 줄일 때 안 돼. 두 줄일 때 절대 안 돼. 세 줄은 없어요. 만약 세 줄 있다. 죽어도 안 돼. 네? 그래서 점선. 차로 변경과 진입, 통과가 되는 차선이다. 나중에 도로 주행할 때 차로 변경할 때 이렇게 실선 부분이라든지 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서 차로 변경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점선 부분에서 차로 변경을 한다. 실선과 점선 있을 때에는 점선 쪽에 있는 차량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나 실선 쪽에 있는 차량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 흰색 차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으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한다. 점선 실선의 의미는 중앙선과 같다. 파란색 차선, 보수 전용차를 의미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일반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지그재그 차선, 서행하시오. 서행하시오는 즉각 스톱,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예를 들어 20km 미만, 10km 뭐 이런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해야 할 장소에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관리권자가 누구죠? 시장. 맞아, 시장 등. 또 다른 문제에서는 시군구 구청장. 그러니까 등 속에는 시장 외 군수,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최고 속도 제한 얼마죠? 30. 얼마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최고 속도 제한 30. 30?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 기능 합격하고 도로 주행 연습 나가면 AB 코스에 안양대학교 정문을 지나갈 텐데 그때는 최고 속도 제한 50km per hour 시간당. 근데 BD 코스 여기 선월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면 최고 속도 제한 30 어린이. 근데 올해부터는 또 서울부터 시작해서 20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30, 20.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30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넓은 길은 50, 이면도로 같은 데는 30, 그다음 또 더 신중행할 때 20 이렇게. 20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근데 요 선이 어떤 때는 노란색, 황색을 쓰고 어떤 때는
흰색, 백색의 수. 그 구분이 되나요? 오늘 필기 시험 점수들이 높아서 믿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네. 어떤 때는 주황색. 노란색, 어떤 때는 흰색. 생각이 나나요? 이따가 저기 끝날 때까지 과제, 핸드폰 검색해도 좋으니까. 자, 1교시 교통사고 실태, 교통사고 사망자취 1991년도에 13,429명이 사망했어요. 199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망자 최고 많은 나라로 2010년도에 5,505명, 2014년도에는 4,762명, 2020년도에는 3,082명.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2,551명, 최근 2024년에는 2,521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두고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2023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그 연속 감소 추세가 깨질 뻔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9명에서 138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겨우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정부는 향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1995년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 2위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의 심각한 적재 현상 및 부실한 자동차 운전 교육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전에는 자동차 운전 학원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학원에 가서 배우기만 배우고 시험은 면허 시험장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전문자를 넣어주고 이제 학원에 시설을 보강하고 또 인원을 보강, 학원에 대해서 전문자를 줘서 이제 물론 이제 점수에 들어야 되겠죠. 예, 법으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학원에 대해서는 전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시험도 볼 수 있게 그렇게. 교통사고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자동차 소방의 강화, 구조, 응급 의료 활동의 강화의 결과이며, 아울러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체계적인 운전 교육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조 응급 의료 활동의 강화는 뭐냐면, 우리 교자 3기시에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사망자가 많고 사고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만 잘해도 사망자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부산의 서암객 교육이 그 법을 만든대요. 그래서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교육할 때, 학과교육할 때 응급
구조 및 응급 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자동차 성능 향상은 뭐냐면 소장님이 처음에 88년도 면허를 따고 대우 맵시나라는 차를 운행하다가 새 차를 현대 엑셀 GLSI를 뽑았는데 그 당시에는 차를 사잖아요. 그리고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3,000km 운행하면 엔진오일, 미션오일을 싹 뽑아버리고 새 기름을 넣고 타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2,000~3,000km를 차량 길들이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새 차 사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지금은 조립하기 전에 이미 기계 가공 부속에 대해서 아주 이물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청결하게 다 세척한 상태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캐치프레이가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가 캐치프레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새 차 사면 자기가 실증 느끼지 않고 20년, 30년도 막 탈 수 있게끔 그 자동차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된 거죠.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보면 전체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운기에, 그 다음에 신호위반, 그 다음에 기타가 그렇죠. 안전거리 위반, 그다음에 교차로 편한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과속이 지금 0.1%로 돼 있고 선생님이 그 새로 이거 보고 있는 책에는 과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음주운전도 이제 줄었지만 과속도 많이 줄었다. 교통사고 특징. 발생 시간대는 저녁 7시 전후에 가장 많고, 또 도로 선형별로 보면 직선 도로가 전체 사고의 92%를 차지하고, 발생 요일을 보면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타는 금일, 보행 변화, 운전자가 들뜬 기분에,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다. 발생 장소는 2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가장 많다. 운전 연령으로 보면 55세 전후가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고, 취득 경과를 보면 10년 이하의 경력자가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총 비용은 2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교통사고 3조소, 인적 요인, 도로 요인, 차량 요인, 이렇게 3요소가 있다면 도로 요인과 차량 요인은 무시할 정도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태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거예요. 별표, 별이 5개. 운전의 3요소. 인지, 판단, 분석. 인지는 뭘로 할까요? 그렇죠. 인지 잘하려고 안경가 있었잖아요. 그죠? 판단은? 머리, 그렇죠. 조작. 손, 그렇죠. 발. 손이나 발. 근데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인지, 머리, 판단, 머리, 조작, 머리. 공부를 하려고 공부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굉장히 필리적 걱정은 없어지니 안 하고 수업을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태도에는 공격적인 운전 태도를 가진 사람, 운전 중에 한눈 파는 사람,
약속 시간에 쫓겨서 운전 중 동승자와 작동하는 경쟁적인 운전태를 가진 사람,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술을 마시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모범적인 운전자는 좋은 운전 태도를 갖추고 있고 도로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건 과로잖아요. 과로로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과로. 잘 모를 때는 그냥 대충 내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적당하겠다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5만 원? 5만 원?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7만 원? 7만 원? 근데 선생님이 평택에서 인천까지 주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일부러 늦게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피곤해가지고 갈비살을 막 이렇게 했나봐요. 뒤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근데 피곤해서 그렇지 술은 안 마셨잖아요. 000 나오잖아요. 아유, 과로운전이시군요. 조심히 가십시오. 그래서 2번을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적 동양적인 정서에 의해서 이렇게 보냈지만 법대로 하면 30만 원까지. 근데 이제 그것도 시행규칙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30만 원까지 끊지는 않고 한 12만 원이나 뭐 이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인명을 존중하는 안전운전.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준수하고 요거와 배려하는 마음, 요거를 존중하는 마음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네. 우리 학과교육 왔으면 이 2줄이 딱 머릿속에 각인돼서 문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통법규를, 그러니까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 생명, 인명을 존중하는 마음 등 사회적 책임입니다. 요거 2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명 할 때 오늘부터는 교양이에요. 네, 교양이. 자,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나면 자동차는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원하는 위치에 즉시 정지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속도를 법정 속도라고 해요. 법정 속도 또는 제한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 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이륜차, 원동리 장치 자전거를 주행한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최고 속도 제한 아까 얼마나 그랬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 90, 90? 최저 속도 제한 30. 30.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저렇게 빨간 원형식을 들어오고 규제 속도가 60으로 써 있으면 60에 맞춰서 가야 될까요? 90에 맞춰서 가야 될까요? 60.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 얼마일까요? 50? 네. 아, 오늘 신적들이 너무 좋아. 맞아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넘버원은 경부 고속도로잖아요. 처음 만들 때 최고 속도 제한 100으로 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태어났나요? 80년대 후반에 중부고속도로가 처음 생기면서 아마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공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부고속도로가 처음으로 110km 최고속도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같은 수준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110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최고속도 제한은 110도 있고 100도 있고 90도 있고 고속도로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최저 속도 제한은 똑같이 50.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40km로 달렸다. 속도 위반이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0km 속도.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 제한이 없어요. 네. 이런 거 많이 봐서 알겠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네. 졸음운전과 과운. 졸음운전은 달리는 퍼부터 과음은 운전한 시간과 2시간보다 15분쯤 휴식하는 것이 좋다. 졸음운전의 징후, 하품, 집중력 부족, 눈의 피로미, 아픔, 불안감, 졸음, 반응속도 저하, 지루함, 짜증스러움, 차로 유지 곤란, 안전 표시 확인 불가 등. 교통사고 1위는 졸음운전이고 음주운전과 비슷합니다. 지난 10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는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과속운전 치사율보다 졸음운전 치사율이 더 크다는 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졸음운전하고 같다, 대등하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0.05% 이하일 때 100일 정지, 0.1% 이하일 때 취소. 자, 0.03%에서 0.08%일 때는 1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0.08%에서 0.2%일 때는 1년에서 2년 징역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벌금. 또 0.2% 이상일 때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1년 이하 징역 또는이 아니고 뭐 플러스 뭐 벌금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유전무죄가 생각했나요? 응? 무전유죄. 유전.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 내고 돈 없는 사람은 가서 징역 살고. 그죠? 지금 민주시대에는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징역하고 벌금을 뭐 징역을 좀 줄이더라도 벌금은 얼마, 벌금을 좀 줄이더라도 징역을 얼마 이렇게 같이 형평성이 될 수 있게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음주운전 시에 책임 아닌 것. 1번 형사적 책임, 2번 행정적 책임, 3번 민사적 책임, 4번 공고적 책임. 그럼 답은 공고적 책임. 이렇게. 이건 아까 우리 응시표 작성할 때 그 내용이에요. 명수는 암수. 눈이 밝고 어두움에 익숙해질 때까지
때까지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속도를 낮추고 충분히 줘요. 명수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눈이 정하는 것. 암수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눈이 정하는 것. 그것을 암수는 명수입니다. 수면. 명수능이나 암수능이 되지 않는 시력장애를 수면 시력장애라고 합니다. 인지 판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운전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운전 행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후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의 감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조건. 속도. 복잡하고 좁은 시내 주행은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지지만 고속도로 등 주위가 탁 트인 상태라면 실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집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장례 주행을 보면 최고 속도가 20km 미만이에요. 근데 쫄쫄매요. 근데 도로 가면 40km, 50km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더 편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 장례 학교 잘 보면 어떤 사람 도로 나가려면 겁먹고 벌써 나가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 한 5분만 지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다들 잘해요. 예, 그러니까 장례를 잘하면 도로는 의외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차의 크기. 같은 거리에도 큰 차는 가볍게, 작은 차는 멀게 크게. 우리 여자들 사진 찍을 때 자꾸 머리를 조금이라도 뒤로 빼려고 하잖아. 그런 야,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속도 판단이 어긋난다. 전제등 불빛으로 속도 판단이 잘못된다. 자, 차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특성, 관성. 학교 다닐 때 관성 많이 배웠죠? 이너시어, 출력, 스로스트. 차가 앞으로 나가는 중력, 웨이트. 차체를 바닥으로 끌어당겨 접지력을 만든다. 만유의 약간 뉴턴의 만법칙. 마찰, 프릭션 포스, 양 리프트 포스.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성공하고 비행기가 날릴 수 있는 거죠. 리프트. 이거는 글자 그대로 가속장, 타이어 회전장, 공기장, 타이어 분장. 자동차의 무게 중심과 안정. 자동차의 무게 중심은 전, 후, 좌우, 상하, 앞, 뒤, 좌우, 위아래 3개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좌회전 시에는 반대쪽으로 무게중심이 우측, 우회전 시에는 좌측, 감속 시에는 무게중심이 가속 시에는 무게중심이 원심. 자동차가 회전할 때 특성. 물체가 먼 운동을 할 때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 멀 원자예요. 원심력과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력. 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원심력이 타이어와 몸의 마찰 단계가 커져서 옆으로 미끄러지며 길 밖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원심력 때문에 버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할 때에는 속도를 적당하게 잘 줄여서 그래서 그것을 핸들을 조향장치라고 해요. 조향장치는 조가 뭘까요? 조작. 조향장치의 조향장치의 향 무슨 뜻일까요? 방향을 조절하는. 맞아요.
방향을 조정한다. 조향 장치는 핸들인데 핸들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속도하고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데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원심력에서 버스 지나가는 길로 나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로 연습할 때도 속도 설정을 잘 해서 사고가 납니다. 원심력의 크기는 커브의 반경에 비례하고 중량에 비례하면 속도의 제곱이에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속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원심력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자동차의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무게중심이 앞쪽에 가까우면 자동차의 앞쪽이 미끄러지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하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가까우면 자동차의 뒤쪽이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 특성이 발생한다. 운전한다 그러면 요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현상, 베이퍼로가 페일이 현상. 요거는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베이퍼로일 때는 브레이크 오일, 요게 지금 브레이크 패드인데 요게 브레이크인데 노란 게 유압이에요. 기름. 그래서 브레이크 유압인데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자주 발생 시에 특히 여름철에 브레이크 오일에 유압류에 기포가 발생하여 스포츠를 밟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제대로 붙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압류의 점도 비스코시티 점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너무 자주 발생하면 오일이 끓어가지고 점성이 소실돼가지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 기능이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베이퍼라고 합니다. 요 페일리어다. 요거는 유압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다 보면 요거는 완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드럼 브레이크라고 하면 요게 안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요게 휠 실린더에서 촥 하면 요 고동 색깔이 요게 라인이에요. 그리고 까만 거는 쇠예요. 그래서 요게 쫙 작동시키면 달라붙어서 마찰저하고 브레이크가 되는 건데 요건 디스크 브레이크. 요건 따로 원래는 요거 따로인데 이제 같은 그 기계적 메커니즘이라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속 주행 시 긴 내려막기 뜨거운 노면 주행 중 풋브레이크를 자주 발생 시 과열로 오일 끓는 게 아니고 이 패드가 이 라인이 경화되어 밀리는 경화된다는 거는 저게 이게 뭐냐면 섞고 있죠. 섞고 또 성면 또 그 다음에 그 유리섬유 같은 거 그런 거를 맑게 해가지고 라인을 만드는데 그게 열받으면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져가지고 까맣게 타거나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져가지고 그래서 베이퍼록하고 페일리어다. 페일리는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인한 브레이크 조정 시의 문제. 베이퍼록은 유압을 이용한 브레이크 오일을 이용한 브레이크에서의 문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거는 운전하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막 현상, 물 위를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와 음연 사이에 수막이 생겨 뜨는 현상. 이때 핸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도로 밖으로 끌립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 접지부의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네요. 심한 경우에는 타이어는 웨이즈 방향으로는 스틸 코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강해요. 근데 옆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약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랑내 버리면 옆에가 손상이 되면 아무리 새 타이어라도 다시 사용 못하는 상태. 옆에 빠꾸가 나면 그거는 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원블레는 펑크 나면 송곳 같은 걸로 쑥 길러가지고 거기 이렇게 떼우는 거 봤어요? 사각형으로 된 말하면 큰 실 같은 거 쑤셔놓고 가위로 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옆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돈 들여서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자, 안전한 정지,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의 정지거리, 차가 정지할 때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닿기까지 간 거리와 브레이크가 닿기 시작하면서 차가 정지하기까지 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되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운전해야 한다. 그래서 공주 거리, 공주 예쁜 공주가 아니고 공주 할 때 공자는 공기할 때 그 공자하고 똑같아요. 빌공자. 그러니까 그래서 차가 정지할 때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듣질 않아. 실제 여기서부터 들었어. 그럼 그때는 허다허다한 거예요. 빌공자. 그래서 그거를 공주거리. 근데 실제 들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 들었어. 그거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디스턴스 거리 제동거리. 그래서 실제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았는데 여기서 끝났어. 이 토탈은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다. 2019년식 한발 주행거리 40만 km. 솔직히 이 정도면 중고차로 팔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국내 중고차 네이버 저는 아침에 작성하는데 보시고 반납해줘요. 필요하면 사진 찍어가고. 자, 수업 몇 가지 하고 실제 장내 기능 시험 그리고 동영상 볼게요. 출발 전에 시트 조절을 먼저 합니다. 운전석을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무릎과 운전대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등받이와 시트 높이도 조절하세요. 다음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미착용 시 실격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틀어줄 테니까 그래도 시험 점수 많이 나오지만 먼저 시험 공부 5초 내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전진을 하세요. 5초 내에 사격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사격
주의하세요. 멘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출발하시면 사전 출발 실격됩니다. 출발 시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출발합니다. 삑 소리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바로 끕니다. 돌발은 2초 안에 정지하시고 3초 안에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은 꼭 끄고 출발하세요. 다음은 경사로 코스입니다. 경사로 코스는 흰선과 흰선 사이에 정지하시고 반드시 3초 대기 후 출발하세요. 별도의 출발 신호는 없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20km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회전 시 속도를 줄여 타이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흰색 점선은 넘어가도 감정은 없습니다. 안쪽 차선에서 출발한 차량은 반드시 바깥쪽 차선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안전지대로 통과하시면 실격 처리됩니다. 다음은 교차로입니다. 반드시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에 정지합니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다음은 즉각 주차 코스입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며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감점됩니다. 우측 노란 선이 앞유리 창문 중앙에 위치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려서 서행으로 진입하세요. 차체가 정면으로 평행이 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좌측으로 한 바퀴 반 돌려서 핸들을 바르게 하세요. 정면 좌측 노란색 경계석과 검정색 경계석 사이에 몸의 중심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주차 코스는 진입 시 몸의 중심을 정면 경계석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좌측 노란 선과 어깨선이 일치하면 정지하세요. 정지 후 핸들을 반드시 우측으로 반바퀴 돌린 후 진행하세요. 왼쪽 문을 여는 손잡이가 정면 노란 선과 경계석 사이에 위치하면 정지하세요. 먼저 후진 기어로 변속 후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돌리고 천천히 후진합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진행하시다가 차체가 평행이 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서 핸들을 바르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확인선을 밟으면 정지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멘트를 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세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내려주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진행 시 실격 처리됩니다. 우측 노란 선을 창문 중앙에 맞춘 후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차체가 평행이 되면 핸들을 좌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서 바르게 한 후 진행하세요. 우측 창문 중앙이 경계석과 일치하면 정지하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린 후 주차 코스를 빠져나갑니다.
우회전 시 서행으로 이동하면서 차로 이탈에 주의하세요. 핸들을 한 바퀴 가량 돌리면서 중앙선을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세요. 우회전 시 서행으로 이동하면서 차로 이탈에 주의하세요. 핸들을 한 바퀴 가량 돌리면서 중앙선을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세요. 핸들을 한 바퀴 가량 돌리면서 중앙선을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세요. 다음은 좌회전 교차로입니다. 정지선에 정지 후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시 핸들은 4분 이상 가량 돌리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세요. 다음은 가속 구간 코스입니다. 20km 표지판을 지나면서 배수구가 가려지면 엑셀을 밟아 20km 이상으로 가속하세요. 정면 바닥에 화살표 통과 후 20km 이하로 감속해서 주행하세요. 가속 구간 내에서는 절대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 시 10점 감점됩니다. 종료선이 시야에 들어오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종료선을 통과 후 안전요원의 통지에 따르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주행해 자동 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음시sek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